예,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혼조권입니다. 어제 강했고요. 오늘은 예측했던 거죠.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밤 시장이고 어제 이제 조기 폐장하고 장이 들려렸기 때문에요. 중립적인 혼조 장세로 가는 게 맞는데요.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죠. 오늘 10시 시황 해설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제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섹터에 관한 거군요. 예, 그냥 호황기도 아니고 슈퍼 호황기를 맞은 변압기 시장. 관심주는 뭐냐 이건데요. 변압기 얘기하기 전에 하반기가 시작됐고 어제 우리 시장 흐름 좋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도 괜찮고요. 7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체크해야 할 이벤트는요? 네, 상반기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좀 빠진다. 약세론이 아주 득세했던 하반기 이후로 지금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가 굉장히 강했던 시장을 과거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장이 상반기 상당히 강했던 시장은 하반기에도 역시 이제 그 추세가 이어지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 2차 전지 쪽에 쏠린다고 나타날 때는 다른 섹터가 빠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 예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 관련된 스프레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신용을 엄청나게 이제 쓰기 위한 레버리지 시장이 많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CFD 사태가 있는 반면 또 일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들이 시중도 좀 막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차 전지로 주가가 어제 급등하는 국면에서 반도체 섹터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까지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은근히 보면은 또 생각보다 자동차라든지 부품 쪽이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단이 괜찮은 섹터들이 대부분 다 주가들이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마 하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상방 압력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일부 발표를 하겠지만 아마 EPS 상향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폭이 좀 많이 대폭 줄 걸로 보이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율 대부분에도 시장에 대한 EPS 상향이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아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시장이 아직은 현재 주가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밸류가 아니다는 점이죠. 하반기 이후 내년 EPS가 더 빠르게 올라온다고 본다면 아마 내년을 보고 하반기가 주가가 움직인다 봤을 때는 아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코스피 기준 봤을 때는 아마 좀 더 높은 국면의 지수단이 좀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선물 포지션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흐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 외에도 다른 섹터들 최근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쪽도 상당히 좀 성장하는 국면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성장과 관련된 실적단이 상당히 좀 탄탄한 섹터 중심으로 해서 주가는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61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 2,550, 2,540 정도를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분기 실적 발표하고요. 이제 월말로 가면 FOMC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나오느냐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 가지 관건이고요. FOMC에서는 7월에 금리를 올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시나요? 한 번 올리는 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5.25에서 5.5 정도는 컨센이 이미 정해져 있고요. 지금 이제 와서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느냐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더라도 아마 그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 지표가 빠르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PCE 물가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 관련된 부분도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요. 아마 쉘터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스티키하게 끈적하게 안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의 지표로 본다면 하반기에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하반기에 관련된 물가 지표가 미국 쪽에서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가 지표가 내려온다면 내년 정도에는 아마 금리를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번 아마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더 올린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흐름부터 체크했고요.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주제로 소개해드렸던 변압기 쪽 시장, 뭐 건설 기계 장비도 좋고요.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의 흐름들이 최근에 좋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주가 흐름 어떤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네, 뭐 바이든 정부는 최근에 충전 인프라 확대나 현대화를 위해서 더 나은 그리드 건설, 빌딩 업 베러 그리드라는 어떤 이니셔티브 관련된 부분을 출범을 했고요. 신규 그리드 배치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고전압 송전 시스템 현대화 그리고 신규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건설 기계가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건설 기계 지표를 보면 중국 쪽의 지표가 엄청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요? 묻죠. 그리고 뭐 주택 가격도 보면은 별로 짓는 주택 별로 없어 보이고 미국도 지금 주택 관련된 부분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하면 비거주용 인프라 건설이 엄청나게 지금 법안과 관련해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 따라서 비거주용 건설은 엄청나게 좋은 호황입니다. 북미 시장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건설 촉진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금이 지금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하면서 130억 달러의 송전 및 전력망 업그레이드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망 복원력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그립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리드 레지스턴스 이노베이티브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총 105억 달러 그리고 송전 촉진 프로그램이라 해서 25억 달러가 배정됐고요. 경쟁 보조금은 2023년 1월 1차 시장이 끝나고 승인 검토 중에 있고 아마 추후에 23년 말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 감축법에는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추가로 20억 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이 대출 이제 제공될 가능성이 높고 30억 달러의 송전 보조금을 지원한 프로그램이 포함됐기 때문에 송전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하나요? 물어보시면 이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대비 부족한 송전 용량입니다. 미국은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청정에너지 발전소 건설 붐이 지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전기차 관련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도 아마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소 대비 관련된 송전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17년부터 21년 대비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송전망 건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코로나 사태도 터졌죠. 노동 인력이 부족했죠. 그다음 비용 문제 등으로 거의 캐펙스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건설을 수용할 만큼의 추가적인 송전망 확충이 지금 시급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전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 보유의 송전 인프라가 1960년에서 60년대 후반 이렇게 전반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많이 설치됐다가 최근에 그렇죠. 엄청 네. 줄었다가 맞습니다. 저렇게 줄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넘은 노후화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한 70% 가까이는 전부 다 이 관련된 부분에서 고장률이나 정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현대화가 시급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동부 쪽에 상당히 많은 전력과 관련된 수요가 미국 쪽에서는 많이 발생하죠. 근데 대부분 재생에너지가 뭐 서부 쪽이나 서남부 쪽 이런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륙이 워낙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송전을 배송하기 위한 뭐 송전 인프라 관련된 구축이 확실히 돼야만이 동부 쪽으로 이제 이런 전력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송전 인프라 확대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비거주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송전 인프라 건설이나 보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2028년도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 시장에 이미 진출돼 있거나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탄탄한 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초고압 관련된 대형사가 편안하게 주가들이 가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봐서는 좀 작은 종목이지만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이런 쪽도 대한전선 이런 쪽도 북미 쪽의 건설 관련된 부분의 인프라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아마 이런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로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니고요. 네. 과거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한 20, 30년 전에 한 20년 전이죠. 2010년대 뭐 이런 2000년대 초반 이정도 할 때는 아마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이 OPM 마진율이 15%, 16% 이렇게 구가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020년, 21년 정도 들어오니까 뭐 적자가 나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탑티어 회사가 뭐 거의 BEP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탑티어 회사가 한
5에서 6% 정도의 OPM 마진율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빅사이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초입 단계로 볼 수 있어서 아마 마진율이 점점점 매출이 올라가면서 마진율, OPM 마진율도 회복하는 국면까지 간다면 주가들이 최근에 좀 오른 국면이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그 관련주 보여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을 다 하셨어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이제 캐파가 좀 큰 쪽이고요. 시총이 뭐 2조 4천억, 2조 9천억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대창단주 이런 게 약간 중소형 종목인데 어느 쪽이 날까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이미 종목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변압기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오늘 핫섹터 변압기였고요. 그리고 주목해 봐야 될 섹터는 무엇인지 또 알려주십시오. 네. 최근에 뭐 반도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압기가 뭐 단순한 우리가 뭐 인프라 관련된 거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주였기 때문에 변압기 안 끝났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2차 전지와 연관된 섹터라도 볼 수 있잖아요.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변압기 쪽에 가는데, 근데 이제 PCB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하고 연관됐다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앞단에 보여드린 것이 결국은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시총 상위단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끌고 가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소부장들이 확장되는데. 이 확장 국면에서 반도체 섹터의 어느 부분이 확장되느냐, 변압기도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어느 부분이 확장되냐 이걸 보는 거고 결국은 지금 캐펙스가 증가하는 쪽에 확장 국면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캐펙스 쪽에 증가하는 부분들이 실적을 이끌고 가는 섹터이죠. 그러니까 결국 캐펙스가 어디서 증가하는 쪽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의 섹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캐펙스 베이스의 실적 베이스를 끌고 간다. 어떻게 보면 투자에 지금은 따라서 단계적으로 또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산이 어떤 단계로 가느냐 봐야 되는데 이런 캐펙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삼성전자가 올해 버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왜 이런 회사들이 가느냐고 중소형주를 물어보신다면 결국은 HBM이나 DDR5와 관련된 쪽에 캐펙스 증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메모리 쪽에 DDR5나 뭐 3D 본딩, 패키징, 뭐 그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뭐 TSV 적층 공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캐펙스와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들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PCB 업체들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어떤 캐펙스 증가에 대한 이슈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서 흔히 말하는 이수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가수 이수 씨가 막 소환되면서 이수 관련된 종목이 없으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 여의도에서 할 정도로 지금 이수 관련 종목들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PCB도 지금 일부 이제 리포트를 좀 용인을 해본다면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 리포트에서 보면 그래서 이 순서가 처음에는 DDR5가 가고 그다음에 MLB가 가고 그다음에 FCBGA라는 기판이 가고 그다음에 BGA라는 기판이 가고 그다음에 연성 PCB 순으로 간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순환매 관련된 순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결국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적으로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DDR5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메모리 모듈 전문업체인 TLB가 주가가 가고 있죠. 서버 비중 확대 때문에 TLB는 전체 매출 중에 DDR5 관련된 매출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LB가 믹스 개선에 관한 수혜를 예상으로 신고가 경진 중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23년 오픈 AI 시장 확대 때문에 초다층 PCB 이거 MLB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이수 관련된 이수 페타시스가 이제 수혜가 예상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후 반도체 기판의 성장은 FCBGA 쪽으로 이제 그다음 순환이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HBM이나 GPU 관련된 수요 증가라든지 자동차의 전장화 이런 부분에 대한 반도체 기판의 미세화 때문에 FCBGA 관련된 어떤 고성장이 예상되면서 여기에는 대덕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종목이죠. 순서대로 갑니다. 이렇게 세 개의 패러다임이 이제 쭉쭉쭉 하반기에도 좀 더 이어질 텐데 그럼 그 다음 패러다임이 뭐냐? 결국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BGA로 가는 거죠. 이 BGA 같은 경우는 순환매 구간으로서 이제 접어드는데 결국은 이제 BGA 같은 경우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PCB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되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량 증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BGA 쪽에 넘어가는데요. 결국 거기에 되면은 상반기 상당히 좀 힘들었던 심텍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별로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물량 증가 때문에 3분기부터 심텍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메모리와 디램, 낸드 출하량이 1
1분기 저점, 그다음에 3분기에 회복되면서 물량 회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패키징, 그러니까 BGA 기판들의 업황의 과동률이 확대되면서 아마 그 뒤에 DDR5 중심으로 출하량 증가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하반기에는 이제는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성 PCB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데 연성 PC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BH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하반기 실적과 관련된 큰 폭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쪽은 결국은 물량 증가가 어디서 나오죠? 애플의 아이폰 15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PCB 관련된 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BGA 쪽은 아까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아이폰, 그 다음에 폴더블 폰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 BH라든지 인터플렉스 관련된 종목들이 그 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TLB,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등등과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을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와 같은 그 다음 순서의 순환매가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일단 물량 증가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상분기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언급됐던 여러 가지 7개사의 PCB 기준을 본다면 3분기 영업이익이 합산 7개사 기준이 1,30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전분기가 2분기 대비 지금 483% 증가하는데 매출도 25.8%나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물량 회복 구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PCB 업종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PCB도 잘게잘게 나누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지난번에도 PCB 업체들이 한 2년 전인가요? 강하게 올랐을 때 심텍을 대장주로 해서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렇게 3대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관련된 이야기들 TLB,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까지도 최근 이런 게 좀 더 강한데요.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PCB 업체 주목해서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